우리가 흔히 아는 귀신 종류 중에는 유명한 게 바로 물귀신입니다. 물귀신은 물에 빠져 죽은 귀신으로 반드시 사람을 끌고 들어가야 하는 귀신이죠. 물귀신에게 잘못 올리면 이 세상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설이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늦은 저녁 홀로 물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밤이고 낮이고 물가에 있어야 하고 특히 저녁에는 홀로 물 근처에서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보실 겁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저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평생을 낚시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낚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저에게는 삶의 활력소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면 어김없이 낚싯대를 들고 전국 곳곳의 낚시터를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험과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조사가 저에게 한적하고 사람이 거의 없는 낚시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도 없고 팔뚝만한 고기가 잘 잡힌다며 자신있게 추천해 주더군요.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설레었고 그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낚시 장비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낚싯대와 릴, 낚싯지, 미끼 등 필요한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고 간단한 음식과 텐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차에 장비를 싣고 낯선 길을 따라 낚시터로 향했죠. 길은 좁고 외진 편이었지만 그럴수록 낚시터의 한적함이 기대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숨이 막힐 듯한 고요함과 함께 탁 트인 강가를 마주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는 곳이었고 물 흐름은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으며 여기저기서 물고기가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자연의 소리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낚시 준비에 몰두했죠. 찌를 띄우고 물결을 바라보며 고요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과 함께 낚싯대가 휘는 순간 그 짜릿한 손맛은 낚시꾼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행복이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해는 서서히 저물었고 강가의 풍경은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근처 마을 사람들의 오가는 모습이 보였으나 밤이 되자 완전히 사라졌고 낚시터는 정막과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미리 챙겨온 원터치 텐트를 물가 근처에 설치해 두었죠. 몸은 피곤했지만 낚시에 집중하며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 침낭을 덮고 누웠을 때 몸이 무거워 금세 잠이 들었지요. 얼마나 흘렀을까? 어디선가 사람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설마 누군가가 주변에 돌아다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마을 주민이 살펴보러 온 것이라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저는 아침 햇살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자 눈을 떴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잠깐 낚시를 한 뒤 짐을 정리해 집으로 돌아갔지요. 소개해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나 좋은 경험이었는지 자랑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중에 뭔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지인이 갑자기 그곳에서 별일 없었어 라고 슬쩍 묻는 겁니다. 저는 대화의 맥락과 어울리지 않아 무슨 일이요? 라고 되물었지만 그는 말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괜한 걱정인가 하고 대화를 마무리했지요. 이전 방문에서의 좋은 기억 때문에 2주일도 지나지 않아 저는 또다시 그 낚시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차를 몰아 낚시터로 향했죠. 도착했을 때 여전히 그곳은 고요했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 자연은 변함없이 평화로웠고 물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죠. 오늘은 월척을 몇 마리나 낚겠다고 생각하고는 낚싯대를 3개나 펴고 각 채비마다 집중하며 입질을 기다렸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낚시 산매경에 저는 어느새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한 채 낚싯지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새 소리만이 이곳의 유일한 배경음이었죠.
점심때쯤 되자 간단히 준비해온 음식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며 저녁 시간이 다가왔지요. 그날 저녁은 낚시를 잠시 접고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빨리 음식을 먹고 돌아갈 생각에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데 주인 아저씨가 무언가 찜찜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대뜸 묻더군요. 저 혹시 저기서 낚시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고 하다가 멈추고는 그냥 가버리더군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찜찜한 기운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에 가자 주인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서 이상한 거 못 봤어요? 무슨 이상한 거요? 저기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뭔가 이상한 걸 본 적이 없나요? 혹시라도 그런 거 보시면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괜히 소름이 돋았지만 당최 알 수 없는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낚시터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저는 밤늦게까지 낚시에 몰두했지요. 하지만 그날은 물고기가 좀처럼 입질을 하지 않았고 밤이 깊어질수록 주위는 점점 더 적막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고요한 정막을 깨고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깜짝 놀란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계속 주변을 둘러봤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누구세요? 소리를 쳤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렇게 20분 정도 흘렀을 시점에 또다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사사치 살폈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고 그 순간 갑자기 무서워진 저는 급하게 낚싯대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낚싯대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요. 급하게 장비들을 정리하던 와중에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괴리감이라고 할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무언가가 얼핏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등 불빛으로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무언가 이상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물속에 있는 그것은 웬 여자의 얼굴이었고 눈을 마주치자 여자는 입을 움직이며 아저씨.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떨리고 숨을 쉬기 어려웠으며 정신이 아찔해졌지요. 장비들을 다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치면서 겨우 차에 들어왔고 시동을 켜자마자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내내 머리와 뺨을 스스로 내려치면서 운전을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페달만 밟아댔습니다. 목적지 없이 달리다가 고속도로에 오르게 되었고 어느 순간 휴게소가 보이면서 휴게소 안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도저히 차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고 몸이 떨리고 무서워서 한참을 핸들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꼬박 밤을 지새우며 쪽잠을 자게 되었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저는 겨우 마음을 다잡고 낚싯대를 챙기러 다시 그 낚시터로 향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을 안고 차에서 내려 낚시터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지요. 그 평화롭던 물가가 그날 밤 제가 겪은 공포와는 너무나도 달라 보이더군요. 낚시터로 다시 내려가는 와중에도 마음 한켠이 계속 조마조마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물속에서 보았던 여자의 얼굴과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낚싯대를 챙겼고 서둘러 장비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무언가가 있다는 걸까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죠. 저는 서둘러 차를 몰아 그곳을 떠났고 다시는 그 낚시터 근처에도 안 가겠다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낚시터를 소개해준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겪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지인이 굉장히 난처해하면서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미안하다고 연거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도 직접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주변 지인에게 소개를 받은 곳이라고 하더군요. 집에서 워낙 멀다 보니까 가지도 못했던 건데 애초에 본인이 소개를 받았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합니다. 정말 낚시하기 좋은 곳이 있는데 여긴 되도록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물으니 귀신이 나온다고 밤 낚시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예 믿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나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이따금씩 귀신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늦은 저녁 홀로 밤낚시를 하고 있으면 보이지 않던 헛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잔잔한 물살을 보다 보면은 괜한 공포심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귀신 나온다고 유명하다고 몇 번이고 말했대요. 당연히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소개해줬던 거였지요. 처음 다녀왔을 때 혹시 몰라 물었지만 제가 이상한 일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당연히 그냥 거짓말이었구나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지인과의 통화를 마친 뒤에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낚시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보았는데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 지인은 몇 년 전 그 근처에서 밤낚시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술을 마시며 낚시를 하고 있다가 웬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이 오더랍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 둘이 본인에게 다가오더니 낚시 잘 되냐고 아저씨 몇 마리나 낚았냐고 꼬치꼬치 묻더래요. 어디 드라이브라도 온 커플인가 싶어서 대충 대답해줬는데 다시 낚싯줄을 보고 있으니 그 사이에 둘이 사라졌답니다. 심지어 인기척도 내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술을 마시며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반대편을 보니까 웬 사람들이 가만히 서서는 본인을 보고 있더랍니다. 뭐지 싶어서 눈을 찌푸려 자세히 보니까 아까 그 커플로 보이더라는 거지요. 커플이 그새 저기로 간 건가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랍니다. 서 있는 자세가 이상한 게 아니라 서 있는 곳이 이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알아챘답니다. 그 둘이 물 한중간에 서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둡고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물 위에 둥둥 떠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켜 보니까 또 사라져버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짐을 챙겨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이외에도 그 낚시터 근처에서는 밤이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나 누군가 부르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낚싯대를 세우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물가에서 갑자기 누군가 옆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한밤중에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낚시터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알게 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더욱이 근처에도 안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낚시를 즐기고 있고 간혹 저녁에 낚시를 할 때면 그때 생각이 나면서 덜컥 겁이나 짐을 챙겨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새까만 물속을 들여다볼 때면 그 여자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을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주변을 둘러봤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물을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여자가 있고 자신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기절 안 하는 게 다행이죠. 아마 평생토록 그 모습을 잊지 못할 만큼 무서울 겁니다. 밤에 혼자 낚시하는 것도 참 운치 있는 취미인데 만약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저녁에 낚시하는 건 불가하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